자고요. 여야가 또 이제 헌잡해서 시위를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대통령 선고 당일 현재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고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사망 선고일입니다. 아마 민주당은 이재명 탄핵 사망 선고일이 돼서 내일 유죄가 되면 더 아마 날뛸 것입니다. 방탄복을 두세 겹 입어야 될 것입니다. 내일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 두 분인데 굉장히 과격한 말이죠. 내일이 이재명 대표의 사망 선고일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이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이어가지고 이게 정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민주당은 현재 인근은 집회 시위가 금지인데 국민의힘이 1인 시위 예외를 편법 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여야끼리 강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부터 말씀 주시죠. 저는 미국이 말이죠. 인구가 한 3억 7, 8천만 되는데 총기 소유가 4억이 넘어요. 총의 개수가. 네, 4억이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목소리가 커요. 예. 목소리가 커도 누가 총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또 결투 문화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런 험한 말 하는 거는 막 참고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치인의 말은 또 상당히 가장 큰 교사가 대통령과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 사람 말을 이 젊은층에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자적인 그 교양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거기에 따른 이 폭력 사태는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저렇게 우리나라 경찰이 세계에서 데모 진압 기술이 최고 아닙니까? 예. 최고라는 것은 사상자를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점에서 최고다 이겁니다. 자제해 가면서.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찰을 믿고 그 단기적인 혼란은 저는 단기적 사람들이 전번에 2017년 3월 10일에 4명이 죽었을 때 그 시설물이 넘어져서 죽었거든요. 버스 위에 있는 게 막 내려가고 막 그런 데 대한 준비도 다 돼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저런 우리 요새 언론에 그 제목 뽑는 거 보면 또 저런 격한 말을 뽑아서 제목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 반성합니다. 또 유튜브는 또 그래가지고 조회수를 올리고 하니까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데 어쨌든 한국은 지금 굉장한 국가 위기를 법치주의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 정도는 국민들이 우리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저 정도 시행착오야 어찌 없겠습니까? 아하. 그럼 언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긴 최고는 좀 당황스러운데요. 대표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한참 후배인 제가 그렇구나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대표님 저는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은 게 불과 며칠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주구장창 나크롬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었고 겸허하게 평의와 편결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서부지법 소요 사태라든지 지금 과격한 시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정치인들이 굳이 헌법재판소 앞에 나가서 파면 각하, 사망 선고일 같은 과격한 언어를 쓰면서 그 군중들의 어떤 심리를 계속 불쏘시개 역할로 들쑤셔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어쨌든 보수 정부와 보수의 최대 책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남을 억제하려는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가급적 자제하고 자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동료 의원이
계란 세례를 맞았다면 예. 국민들에게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이게 물론 양비론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 지나고 보면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자중시키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지 지금은 누구의 사망 선고입니다. 뭐 물러납시다, 쫓아냅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계란을 무슨 장난처럼 생각하는데 계란에 스피드가 붙으면 아픕니다. 그거. 아 그렇죠, 그렇죠. 엄청 아프죠. 그건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예,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뭐 두 분도 다 이제 정치인의 말에 대해 품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 정치에 보면 에브라함 링컨 네, 게티스버그 연설, 또 존 F 케네디의 라이스 대학 연설, 또 버락 오바마의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 이런 거는 후세에 막 스피치 교과서로 막 그렇죠. 보여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도 정말 이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도 보여줄 수 있는 이 헌재 앞을 지나가는 예. 아이의 엄마의 손을 잡은 아이가 엄마 사망 선고일이 뭐야라고 예. 물어보는 예. 그런 광경을 우리가 굳이 유발해야 되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기자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예. 가장 품격 있는 글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 품격 정치인들도 있는 글과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주목받는 분들이 계시니 딱 세 분입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제 옆에 계신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고 또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세 분이 요즘 이제 공통점은 기자 출신이시고 또 세 분이 언론 생활 합산하면 120년. 그 중에 51년은 우리 조 대표님. 예. 세 분이 요즘 이제 또 탄핵 국면에 있어서 세 분이 공통적으로 보수이신데 굉장히 분명하게 이 탄핵 사유가 명확하고 8대 0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또 국민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이제 공감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 공감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또 말씀 주시면. 정규재, 김진 예. 그리고 저 세 분의 공통점이 예. 기자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뭐 기자도 제대로 한 기자입니다. 예. 예. 그러고 2020년 4월 부정선거 음모론이 당시 미래통합당 안에서 번질 때 그걸 제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반대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예.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 꺼진 불을 다시 파헤쳐 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불을 지른 것 아닙니까? 예. 산불도 위험을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른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이 불은 한국인의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정신보다도 그 위에 있는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그게 분노한 겁니다. 예. 공통적으로 분노한 게. 세 분이 다. 예. 그리고 뭐 우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세 사람은 그동안에 좌파 세력, 특히 종북 세력과 가장 논리적으로 싸워왔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 무기가 두 가지거든요. 사실과 법 아닙니까? 그죠? 예. 저널리즘의 원칙으로서도 그렇고 보수의 원칙으로도 그렇고 법과 사실을 부수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보수든 예.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데 윤석열 예.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으로 법치를 무시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사실을 무시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간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수라고 지금 참칭을 하고 있어요. 저 보수 아니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세력 그리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은 보수가 아니잖아요. 예. 왜냐? 법을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하니까 막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목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보수 세력 안에 일종의 노선 투쟁이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예. 노선 투쟁을 하면 여론조사로 하면은 70%가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예요. 아하. 30%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고 해서 예. 3대 7입니다. 예. 이 보수의 30%를 저는 맨정신파라고 그래요. 저쪽 전부 다가 음모론은 아니지만 예. 음모론파와 맨정신파의 대결이 보수 진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노선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긴 최고도 맨정신파. 저는 일단 조갑수 대표님, 정규 대표님이 평가받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좀
그 요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과거 이제 정규 대표님의 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와 좀 이질적인 의견이라고 평가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두 분의 어떤 보수 논객으로서의 말씀과 의견이 더욱 평가받고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 보수 정부가 워낙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또 부정선거와 같은 이상한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와 부합하지 않으니까 예. 보수 정부에 대한 보수 논객의 일갈로서 자성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평가받고 주목받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중요한 지금 여론 구조의 변화를 지금 느낍니다. 예. 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보수의 30%, 예. 중도의 60%, 맞습니다. 진보의 90%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입니다. 예. 저는 이게 정상적인 여론이라고 생각해요. 맨정신. 이 사람들이. 예. 그러면 이게 전 국민의 60%를 차지합니다. 아. 이 60%는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법치와 사실입니다. 예. 그게 보수, 중도, 좌파로 나누지 말고 이제는 법치와 사실을 존중하는 건강한 국민들이 60%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행히 서로 요사이 서로 좀 소통을 하는 것 같아. 저희 한판승부에서 많이 소통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MBC 뭐 등등 이런 매체에 예. 안 나갔거든요. 예, 예. 근데 요새는 나가요. 그것도 일종의 소통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소통이에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앞으로 그래서 좋은 말씀. 저는 이 세력을 한국 사회의 중심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중심 세력이 떠오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된다. 예. 그러려면 일단 서로 많이 오고 가면서 토론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한판승부 두 분을 모시고 있기도 하죠. 자, 마지막.